2001년 개항 이후 전 세계의 하늘길을 이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로나 팬데믹에 잠시 주춤했지만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재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조용했던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오신 지가 1년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오신 거니까? 예, 이제 2년하고 2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그때 취임하실 때랑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취임할 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유럽이나 그 미국 공항에서 나타나는 혼란이 없이 아주 순조롭게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취임하던 무렵에는 소위 인국공 사태 여파로 이제 조직이 굉장히 흔들리던 상태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항에 와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만은 예. 근데 CEO는 모름지기 1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장래 공항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람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여객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저희 공항을 이용하신 분이 7,100만 명이었었고요. 네. 하루 평균으로 딱 20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루에 한 13만 명, 14만 명 사이, 그래서 한 65% 회복이 됐고 예. 아마 연간으로는 한 70% 이상은 회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명 이상 정도는 기대가 되고요. 예. 아마 내년 되면은 완전히 정상화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 코로나19 때는 너무 썰렁해서 저희도 이제 취재 열심히 다녔습니다만 이용객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군요. 그래서일까요? 공항에 이용객이 줄면은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예. 원래 인천국제공항은 적자 나는 공기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1년의 영업이익을 1조 원 정도를 냈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 없이 자체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공항이었는데 예. 지난 3년 동안에 1조 7천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채 비율이 약 예. 32%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초우량 기업이었는데 예. 이제 부채 비율도 약 92%까지 올라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위기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페이스로 곧 돌아올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인국공 사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 임금 지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적자에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 부분 부담이 됐던 건 예. 사실이고요. 근데 이미 이제 자회사 위주로 정규직화가 됐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문제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 없이 그 높은 생산성으로 공항의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예. 이제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은 감소했지만 화물 분야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각 나라마다 이제 항공 산업에 박차를 가할 텐데 특히나 이 화물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화물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약진을 했습니다. 그 인천공항이 그 여객도 많지만은 화물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공항이고 그 코로나 이전에 약 세계 3위 수준 공항이었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 중에 2등을 탈환을 했고요. 현재는 언제가 1등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 홍콩 공항인데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그 화물기는 이제 비행기 자체가 뜨고 내리는 거가 아니고 그 지상에 있는 물류기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거는 저희 공항에 이미 페덱스나 UPS나 아틀라스나 이 세계적인 항공사들의 화물 터미널이 있는데 이런 터미널을 더욱 확장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60만 평에 달하는 자유무역지대가 있는데 예. 여기 많은 물류기업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무역 지역에 그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글로벌 배송센터들을 적극 유치해서 또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는 전략, 또 거기 더해서
저희 이제 공항에서 다루는 여러 품목 중에 예. 뭐 제일 큰 게 물론 뭐 반도체, 휴대폰 이런 부분입니다만은 최근에는 의약품이나 신설 화물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꼭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다른 나라들도 진짜 첨단 깨끗하고 넓은 그런 공항들을 계속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밀린다 이런 얘기도 이제 기사에서 조금 봤습니다. 네네. 세계적인 그런 공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 나름의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장님은 어디에다 그거를 좀 두고 계십니까? 저희 공항들도 이제 시설 분야에서의 경쟁도 계속합니다만은 예. 그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객들의 만족도. 이용객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공항 이용에 만족을 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첨단 기술을 빨리 IT나 AI, 빅데이터 기술을 예. 도입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자는 부분. 또 한 가지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저희 공항에 오시면은 굉장히 품격 높은 뭐 미술품을 감상하실 수 있다든지 공연을 보실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도 활발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공항 사업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저희가 해외 공항 사업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네. 저희 공항의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 정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적은 이유는 지금까지 주로 컨설팅 사업 위주로만 진출을 해서 그렇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공항에서 수입을 얻으려면은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공항에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공동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을 그 리모델링하고 확장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약 30%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바탐 공항을 시작으로 앞으로 뭐 폴란드 공항이라든지 뭐 쿠웨이트 공항이라든지 이렇게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 비중을 크게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때요? 폴란드라든지 뭐 쿠웨이트.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방산 물자, 그러니까 이제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수입하는 우리가 수출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나요? 이게 수주하는 데 있어서? 네, 폴란드 이제 자체가 저희 인천공항을 모델로 허브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폴란드 당국이 저희 공항에 참여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실제 그 공항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결정을 하면은 투자기에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공항은 전체 사업비가 약 14조 원 정도 되는 큰 사업이고요. 꽤 크군요. 예. 저희 이제 공항 자체에서 약 7,5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방안을 수립을 하고 지금 재정 당국과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나면은 저희는 국내 기업들 또 국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런 이제 좀 좋은 조건인 것 같고 쿠웨이트 쪽은 어떻습니까? 현재 쿠웨이트 터미널 4, 그 4터미널에 가면은 네. 인천공항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한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수입을 외국 공항을 운영하면서 얻고 있는데 쿠웨이트 정부가 터미널 2를 대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공되면은 또 외국의 그 전문 공항 기업의 운영을 맡길 텐데 터미널 2를 맡게 되면은 연간 1,000억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미 저희가 쿠웨이트 공항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상황으로 외국 공항과 경쟁해서 이 부분을 꼭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어떤 모습인가요? 4단계 확장 사업은 현재 2터미널을 2배로 늘리고 활주로를 하나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4조 8천억 원의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은 네. 저희 공항은 국제 여객을 1억 명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국제 여객을 1억 명 처리하는 공항은 그 완공 시점 기준으로 두바이하고 이스탄불, 인천 이렇게 딱 3개 공항이 되기 때문에 3대 공항으로 그 시설 면에서는 도약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시설 규모를 바탕으로 서비스 경쟁에서 이겨나가면은 세계 1등 공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국제 물류 기지, 그러니까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의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될 기본 구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네, 공항 경제권이라는 표현을 예. 쓰고 있고요. 공항은 지금까지는 항공 운송 분야를 위주로 발전을 해왔는데 예. 앞으로의 공항의 발전 방향은 그 관련 산업을 집적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데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공항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전시 산업, 컨벤션 산업, 가까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 또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거기 더해서 뭐 미술품 경매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물류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부분이 함께 집적을 하면은 이제 관련 산업도 발전을 하지만 그 산업으로 인해서 다시 공항도 발전하는 이런 예. 선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천공항을 주변으로 그 공항 경제권을 집중 육성하자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좀 가 네네. 있잖아요. 다 공항 경제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직접 다루는 이제 산업들은 아무래도 공항에 아주 인접을 해야 되겠고요. 뭐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조금 범위가 넓어지니까 뭐 송도까지도 포함이 될 테고 또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IT나 첨단 산업들, 바이오 산업들이 굉장히 몰려오는. 이제 좋은 입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아마 뭐 인천권 전체가 공항 예. 경제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인천공항이 CES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 공항이 세계 공항 중에 최초로 CES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취지는 이 공항이라는 분야가 그 CES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전부 응용 가능한, 흡수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공항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예. 했고요.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항이 굉장히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공항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주고 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IT 업체와 협력도 강화되고 이런 예.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로봇이 이렇게 뭐 다니는 거는 저 이제 지금은 상용화돼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일상적으로 볼 수 있고. 네. 그 외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좀 저희가 자랑한 기술은 그 가상현실이죠, 메타버스. 저희는 인천공항의 그 넓은 터미널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가상현실 속에서 상점도 방문해서 물건도 보고 구매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모두 가능하거든요. 예.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자랑을 했고 실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멀리 있는 부분 같지만은 금년 내에 구현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운전을 할 때 전부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는데 예. 실내 주차장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딱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금년 말부터는 인천공항 실내 주차장에서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빈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 그 출국장에 가실 때나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꼭 여권을 이렇게 보이면서 대조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생체 인식 기술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시면 CCTV가 본인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도 금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이제 터미널까지 모시는 셔틀버스도 자율주행 버스가 다닐 거고. 운전석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면은 저희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계속 더 올라갈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앞으로 공항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각오가 있으시다면요? 그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열정, 사랑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고 예. 저는 이제 그런 공항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앞으로 인천공항을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 1등 공항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큰 힘을 쏟을 이런 생각,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력한 만큼 앞으로 우리 항공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